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 시장은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플러스 1%까지 꾸준히 올라 끝이 난 하루였습니다. 장 시작 전 대형 소매업체인 타겟이 실적 가이던스를 낮추는 발표를 하면서 선물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 결국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개별적인 기업의 이슈는 있었지만 그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특별한 호재도 악재도 없는 가운데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올해가 시작된 이후 실적을 보면 다우와 S&P는 10% 내외의 조정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나스닥만이 20% 이상 강하게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놓고 있지 않고요. 언제든 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 너무 늦지 않게 기술주에 탑승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주가 상승을 했고 주식 분할을 막 마친 아마존만 하락을 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분할 이슈가 있는 기업은 주식 분할이 끝난 이후에 조정을 거칠 확률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이 현재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 대체 얼마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당분간의 시장 흐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죠. 제가 어제 카페에도 글을 올리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가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고물가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측면이란 첫째 현금 흐름의 관점, 그리고 둘째 금리의 관점, 세 번째 할인율의 관점입니다. 뭐 예전 영상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중 금리의 관점과 할인율의 관점은 내용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설명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글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첫째로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이 사들이는 원재료의 비용,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용, 물류비, 재고비, 인건비 등등 기업의 모든 총체적인 지출이 증가합니다. 기업은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올려서 이를 보전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 한해 물가가 오르나 내리나 기업의 수익성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 미래에 똑같이 100만 원을 벌 거라고 가정해 봤을 때 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미래에 벌 돈, 이 100만 원의 가치는 하락하죠. 왜냐하면 물가가 낮을 때는 그 100만 원으로 소고기를 100인분 사 먹을 수 있었겠지만 물가가 오르면 그 100만 원으로 소고기를 50인분밖에 사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미래의 벌돈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고 이것은 기업의 평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고물가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 때문에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 주식보다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물가가 상승하여도 비용이 증가하거나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영향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게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전 세계 명목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할수록 오로지 선영향만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자산과 함께 싸잡혀서 가치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높은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상승시켜서 위험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축소시킬 것이란 염려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2조 달러조차 안 되는 규모로 그냥 기술주 중에 하나인 것처럼 평가받고 있는 측면 등이 작용한 것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흘러서 시장이 성숙해지고 거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금과 비슷한 종류의 자산으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오후 정도부터 비트코인이 갑자기 5%나 급락하면서 시장이 출렁거렸는데요. 세계 최대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관련된 퍼드가 2건이나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것도 어제 이미 카페에 공유를 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바이낸스 관련한 2가지 퍼드란 것은 첫 번째로는 바이낸스가 불법 자금 세탁의 경로가 되었다는 의혹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낸스 코인, 그러니까 BNB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우선 불법 자금 세탁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암호화폐 업계에 예전부터 수도 없이 있어왔던 퍼드죠. 대부분은 암호화폐 업계를 괴롭히기 위한 딴지 걸기에 불과한데요. 암호화폐 거래 비중 중 불법 자금 관련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0.1에서 0.15% 정도라고 하는데, 반면 명목화폐의 거래 비중 중 불법 자금 관련은 5% 이하로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유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다 추적이 되죠. 영원히 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걸로 불법 자금 거래를 한다는 거는 바보가 하는 거죠. 반면 현찰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사과 박스에 현찰 넣어서 주고 007 가방에 현찰 넣어서 주고, 현찰이 불법적으로 거래하기가 훨씬 쉽죠. 전 세계 불법 자금 거래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자금 관련된 의혹은 대부분 딴지 걸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바이낸스 측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결국 바이낸스 측에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증권법 위반 관련해서는 2017년 바이낸스가 발행한 BNB 코인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인데요. 사실 BNB뿐만 아니라 모든 디파이 코인들은 증권법에 위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디파이 코인을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비트코인만 매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이 부분 역시 이미 리플이 열심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싸우고 있죠. 근데 지금 1년 6개월 정도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결말이 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을 보면 딱히 리플 측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바이낸스에서도 아마 거의 비슷한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껏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천 번쯤 있어 왔을 수많은 퍼드들 중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퍼드 하나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고요. 전형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어제 카페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은 영상보다 더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아직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보고 오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최근 영상에서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시장의 뉴스를 다루는 내용은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미 많은 투자 유튜버 분들이 뉴스를 잘 전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뉴스 하나 더 보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아예 안 다룰 수는 없죠.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메인 뉴스는 소개를 하면서 노이즈에 해당하는 뉴스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거고요. 그 대신 그때그때 화제가 되는 기업이나 코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거나 특별한 화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이나 코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영상 올렸을 때 제가 분석을 원하는 주식이나 코인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분석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시간을 갖고요, 차차 영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